16개 노무 이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 이슈는요, 이제 최근 노무 이슈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보시면은 주 최대 근로 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거고, 32만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8시간 더 할 수가 있고요. 2022년 금년도 12월 31일까지예요. 자, 관공서 공휴일이 다 쉬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빨간 날. 5인 이상 사업장은 다 되고요. 그리고 연차 휴가 발생, 이게 뭐냐면은 이제는 공휴일도 쉬어야 되니까 공휴일에 연차로 대신하던 걸 이제 못 해요. 그리고 1년이 만근되고 나서 하루라도 지나야 연차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임금명세서도 이제 교부를 해야 돼요. 전 사업장 다 해야 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죠. 50인 이하 사업장 중에서는 이렇게 시행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고, 뭐 2, 3년 후에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그래도 미리 좀 알아봅시다. 자, 주 최대 근로 시간이 52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한 주에 얘기해도 이거 보세요. 보시면은 하루에 근로 시간이 10시간이래요. 그럼 8시간까지는 법정 근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연장 근로 시간은 2시간. 자, 그리고 10시간 일했다. 그럼 8시간은 법정 근로 시간, 연장 시간 2시간. 이렇게 했다 볼게요. 그러면 금요일까지는 어때요? 법정 근로 시간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토요일 8시간은 뭐예요? 다 연장 근로 시간. 그래서 다 따져봤더니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이고, 연장 근로시간은 어떻게 해요? 8시간, 2시간, 2시간 해서 12시간. 이렇게 되죠. 자, 2주차를 볼게요. 2주차를 봤더니 다 해봤더니 똑같이 50시간 그리고 10시간이었다 라고 할게요. 근데 어느 한 주를 목, 금,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정해보면은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는 54시간이 되거든요. 그럼 54시간이니까 어겼네 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의 일주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죠. 그 일주는 어떻게 월요일부터 일요일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52시간을 여기로 해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변경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이렇게 했어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은. 그리고 휴게 시간은 점심 1시간, 저녁에 30분. 그리고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총 58시간이 계산이 돼요. 근데 이 58시간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수요일에는 야근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 먹지 않고 4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 형태로 바뀌었거나, 또는 격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이 형태로 바꿔서 총 52시간으로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에는 이렇게 이렇게 2시간 정도 이렇게 줄인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의 형태가 변경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는 연장 시간을 8시간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죠. 그게 뭐예요? 30인 미만 사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올해까지만 되는 거지 내년부터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가야 된다고 미리미리 얘기하셔야겠죠. 갑자기 바꾸려면 그게 안 되거든요. 자, 관공서 공휴일, 유급 휴일 의무화.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일주일을 일하면은 그 중에서 하루를 보통 휴일로 정하는데, 그 휴일이 보통은 일요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고, 이날을 휴식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이거죠. 뭐냐면 5인 이상 사업장은 금년부터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휴일, 임시 공휴일은 전부 다 쉬어라 라고 했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는 그냥 연차 수당하고 상계 처리를 했어요. 상계 처리 좋은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깐다라고 했네. 깐다. 근데 깐다가 아니라 상계 처리. 좋은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요,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은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에 예를 들어서 빨간 날이라고, 휴무일이라고 봅시다. 그러고 나서 실 근로일이 이렇게 됐다고 볼게요. 52시간은 지켰죠. 그렇죠? 근데
월요일 날, 화요일 날에는, 이날에는 일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8시간까지는 50%를 가산해 줘야 돼요. 다 연장수당처럼 보입니다. 이게 휴게수당이라고 해요, 말로는. 그리고요, 연장근로시간은요, 당연히 50% 가산되잖아요. 근데 50%또 가산돼요. 이거 다 휴게수당은 8시간 초과된 거는 어떻게 돼요? 100% 가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요, 그런데요. 네. 만약에 월요일 날, 화요일 날에 일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날에 쉬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쉬게 하면은 그냥 평일 근로로 봅니다. 네. 평일 근로로. 근데 이런 식으로 이날은 우리 회사가 좀 바쁘니까 이날은 그냥 근로를 평일 근로로 똑같이 하고 이날 쉬어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이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뭘까요? 휴일 대체 합의서예요. 휴일 대체 합의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쉬게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에 50% 가산수당도 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근로자들과 노사 협의가 전혀 안 됐잖아요. 나는 쉬고 싶지 않은데, 그쵸? 그러니까 휴일날에 근로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쉬게끔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야,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면은 휴일 대체 합의서가 없으면은 우리 회사에 일이 나왔어. 그러면 가산수당을 그냥 8시간으로 쳐주는 게 아니라 8시간 일했다고 그러면 1.5배인 12시간으로 쳐줘야겠네. 2시간 연장했다라고 하면은 1.5배였던 3시간을 쳐주는 게 아니라 4시간을 쳐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시간을 더 줬어요? 네? 지금 3시간이었다가 1시간 더 쳐줬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8시간인데 몇 시간 더 쳐요? 4시간 더 쳐주는 거야. 그리고 다른 날 또 쉬게 해야 됩니다. 야, 이게 뭐가 말이 돼? 그쵸? 그런데 우리가 하나 잘 모르고 계신 게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휴무 대체 합의서가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휴무일날 보통 쉽니다. 네. 휴무일날 보통 쉬고 뭘로 대체했어요? 연차 수당으로 상계 처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상계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선 그건 안 돼요. 자,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주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요. 특근수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원래는 휴게수당인데 특근수당이란 개념으로 해가지고 따로 돈을 줍니다. 어떻게 줬냐면요. 10만 원을 이 사람이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원래 일당 10만 원은 아니고 월 예를 들어서 22일 일하는데 220만 원 준다고 할게요. 그럼 한 달에 얼마 줘요? 10만 원 주죠. 그쵸? 근데 10만 원은 220만 원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20만 원은 원래 주는 거예요. 준다. 네. 근데 이날이 휴일이야. 휴일인데 이날 쉬어야 되잖아요. 그쵸? 쉰다라고 하면은 10만 원을 까나요? 10만 원을 빼나요? 더 좋은 말 있나? 네, 10만 원을 감액하나요? 네, 그렇죠. 네. 근데 10만 원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그냥 220을 주죠. 그걸 뭐라 하냐면 유급으로 공휴일날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날 지금 중소기업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빨간 날인데 이날 나오잖아요. 220은 당연히 주고 있고요. 주고 있고 이날에 특근수당을 해서 15만 원을 따로 줘요. 그러면은 하루치의 급여도 줬고 특근수당에서 하루치의 1.5배 되는 걸 줬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휴무일을 따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급여를 다시 줬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휴무일 대체 합의서는 왜 해야 된다? 0.5배씩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휴무일 대체 합의서를 꼭 쓰셔야 된다. 네. 휴일날 주는데 0.5배 가산수당을 왜 또 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휴무일 대체 합의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누구하고 한다고요? 근로자 대표하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꼭 이해하세요. 자, 그리고 다음 연차 유급 휴가 5인 이상 사업장에게 의무적으로 발생되는 휴가인데 이게 예전에는 공휴일로 대체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급여로 줘야 되는 거예요. 급여로 줘야 된다는 보니까 휴일날도 쉬게끔 하면서 특근수당 따로 또 줘야 되고 연차수당까지 또 따로 챙겨줘야 됩니다. 아니면 쉬게끔 해야죠. 그렇게 되면요. 한 1년에
공휴일이 한 12일에서 15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이게 15일이라 볼게요. 그리고 연차가 한 15일 정도 하면은 몇 시예요? 30일치잖아, 30일치. 그렇죠. 중소기업들은 참 힘들어 합니다. 자, 볼게요. 앞에서 잠깐 설명했었는데요. 만근하고 다음날 생기는 거예요. 만근하고 다음날 생겨요. 이게 뭐예요? 1년 차들도 이제 연차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떻게? 한 달 만근하면은 하루가 생기고요. 또 한 달 만근하면 하루가 생겨요. 그러면 1년 만근을 했습니다. 1년 만근. 그럼 뭐가 생겨요? 연차가 15개가 생기죠. 그래서 처음 들어온 사람이 1년 동안에는 총 11개가 생기고요. 그리고 1년 만근을 딱 한 시점 다음 날에 15개가 생겨버려요. 와.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거는 뭐냐면은 이 11개의 연차에 대해서 연차를 쓰게 하든지 아니면 돈으로 주고 나서 그 다음 15개 발생되게끔 해라라고 돼 있어요. 권고하고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퇴사를 했습니다. 6월에 퇴사를 했죠. 근데 어느 날 자기 연차가 11일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6월에 딱 퇴사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연차 15개 발생된 거 안 썼잖아요. 그쵸? 근데 11일 날 내가 못 받았네?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한 3년이니까 이걸 2개 다 청구할 수 있어요. 며칠? 26일. 몇 달 치급여? 한 달 치급여. 한 달 치급여화 1년 일했잖아요. 그럼 퇴직금 한 달치, 그럼 몇 개월치요? 2개월치.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너 나가! 라고 했네. 너 나가! 했을 때 해고 예고를 사실 30일 전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30일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오라고 해야죠. 근데 이미 한 달이 지났네? 해고 예고를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30일치 급여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3개월치. 예, 기가 막히죠. 1년 일했는데 15개월치 급여가 나갔습니다. 제가 이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뭐가 있었냐면 공장에서 계속 이게 반도체를 이렇게 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반도체를 자꾸 끼는 일을 하는데 얘가 계속 여기 이어폰을 끼고서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량이 나면 멈춰줘야 되는데 불량이 나는데도 소리를 자꾸 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공장장이 얘기한 거죠. 야, 너 그런 식으로 하려면 나가.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나갔죠. 근데 공장장은 누구의 지시를 따라요? 회사의 지시를 따른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대요. 근데 해고 예고도 안 했다 이거죠. 강제 해고죠. 그래서 30일치 줬습니다. 왜냐? 들어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장장이 짜증이 나잖아요. 그럴 거면 나도 나간다고 할 수 있잖아. 공장장은 보호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상여, 각종 수당에 대해서 작성한 서식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작성하라는지 근로자 첫 번째 특정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임금 총액과 항목별 금액을 넣으라고 합니다. 항목별 계산 방법을 넣으라고 해요. 여기서 힘든 거예요. 각각 항목별 계산 방법을 넣으라고 해요. 그리고 임금 계산 기초사항, 각 근로자에 대한 시간수, 임금 공제, 공제 항목의 금액. 근데 이거보다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각 임금을 주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임금을 줬는지 계산 방법을 넣으라고 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1차에는 30만 원의 벌금이고요. 2차에는 50만 원 벌금이고 3차에는 100만 원 벌금이고 4차에도 계속 벌금입니다. 과태료. 죄송합니다. 벌금하고 과태료 달라. 자, 일부 미기재 또는 상위기재 시는 20만 원. 야, 내가 이거 모르고 빼먹었어. 이거 계산 방법. 어떻게 계산해? 예. 그랬더니 할인해 주네요. 얼마? 10만 원 할인해 주네. 자, 20만 원 할인해주고 50만 원 할인해. 좋아, 가자. 응, 그냥 맞고 맞아.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과태료 나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임금명세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별지제 175-25 서식으로 보내준 겁니다. 이게요, 2장 아니에요, 1장입니다. 네. 임금 지급액이 얼마고요. 네, 그리고 부정기적으로 주는 게 얼마고요. 그리고 연장수당은 얼마인데 근로일수 며칠을 했고 근로시간수 몇 시간이고 연장근로 몇 시간이고 야간근로 몇 시간이고 휴일날 근로했는데 너 몇 시간이야.
그래서 얼마 곱하기 1.5 곱하기 이렇게 했더니 너 얼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거 보는 순간 아마 눈물이 좀 날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거를 알려고 하시면요, 그 임금 명세서에 대해서 하나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이거 쓰면 되지라고 하는데 사실 써도 안 돼요. 예, 이게 어려워요. 잠깐 여기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임금명세서 교부가 왜 어려운지, 대표들이 왜 어려운지를 설명해야 되고, 우리도 컨설팅을 할 때 왜 이게 어려운지예요. 이거 해주면 되잖아요. 각각 요율 곱해가지고 공지해주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1월, 자, 그리고 12월, 그쵸? 네. 자, 1년이 넘었습니다. 업체에서 직원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1년이 넘었어요. 자, 1년 넘었을 때, 자, 2월 15일까지 보통 그래요. 네. 다른 날 뭐 더 늦게까지도 하죠. 그쵸? 네. 이때 뭐예요? 연말정산이에요. 연말정산. 자, 연말정산 하면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직원들의 평균급여가 나옵니다. 네. 직원들 평균급여가 나와서 신고가 되어지면은 이게 자동 신고된다는 사실 혹시 아셨습니까? 자동 신고가 되다 보면은 뭐가 나올까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요, 전년도에 급여가 250만 원이었어요. 네. 했더니 250만 원이었어요. 근데 금년에 갑자기 대표님이 4월 달부터 300만 원을 올려주겠대. 아싸! 그쵸? 기분 좋죠? 근데 건강보험료는 뭘로 나와요? 이 평균 했었던 요 전말 정산했었던 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300만 원보다는 덜 거치겠죠. 그쵸? 네. 그러면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얘기를 해서 300만 원으로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기본급 자체가 2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요, 잘 안 바꿔줘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연말정산하고 나서 다시 그때 가서 정산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바꾸게 되면 기장세무사들에 있는 여직원들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냥 가는 겁니다. 묻고 가.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 가죠.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가 나와요? 또 국민연금이 나오죠. 후에. 그쵸? 근데 내가 구역구역 해가지고 바꿨어. 그럼 어떻게 해? 국민연금도 바뀌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은요, 나중에 추징하거나 아니면 돌려주거나 하지 않아요. 왜냐? 국민연금은 어차피 국가에서 받아봤자 부채 아니에요? 나중에 다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덜 거치면 그냥 덜 거치는 걸로 끝내요. 네.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바꿔가지고 국민연금을 더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300만 원에서의 4대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라고 할게요. 250만 원에서의 4대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25만 원이라고 할게요. 네? 자, 이 사람이 실수령액은 얼마냐고 했을 때 300에서 소득세 한 20만 원 빼요. 그래서 50을 빼서 실수령액이 250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50을 기준으로 한 25만 원. 네, 4대 보험료 하고, 그리고 각종 지방 및 가끔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15만 원 이렇게 해서 실수령액이 260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제액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이 급여 기준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임금명세서 나가는 게 달라진다. 그래서 이거 세팅 누가 해야 됩니까? 사실 세무기장업체가 해야 되는데, 세무기장업체는 더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럼 더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그걸 업그레이드 해야 돼. 그리고 이걸 일일이 넣어야 돼. 그래가지고 기장료를 조금 더 받습니다. 네. 이거 우리가 처음에 요 금액으로 해가지고 세팅을 해준 다음에 사실 크게 중소기업에서 성과금이나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한두 번씩이나 바뀌지, 사실 많이 바뀌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세팅해주고 그걸 쭉 가면 되긴 되는데, 이렇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임금명세서 교부하셔야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교부하셔야 됩니다고 미리는 알려줄 수 있죠. 왜냐하면 모르고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 보실까요? 계속. 자, 계속 여기 봅시다. 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강화가 되었죠. 네. 자,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인데요.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사업장들은 먼저요? 2년 후죠. 그쵸? 근데 지금 미리는 알아놔야겠죠. 중대재해가 무엇인지. 자, 중대산업재해라는 건요, 사망자가 1명 발생되거나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는 사람이 2명 이상이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을 급성 중독 등 1년 내에 3명, 1년 내에 3명 이상의 경우에 중대산업재해라고 보고요. 각종 이런 의행 관련된 조치사항들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처벌 수준이에요. 자연인이 뭐냐면요, 개인 사업자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사망일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하고요. 부상 및 질병일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법인일 경우는요, 사망 50억 원 이하의 벌금, 그 부상 및 질병 10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있는데요. 병과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게 뭐냐면은 법인도 하지만요, 대표이사한테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단체보험 같은 게 들어있지 않더라고 하면은 이런 것 때문이라도 단체보험을 미리 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네. 대표님이요, 깜빡하고 보면 벌써 2024년이 돼 있어요. 금방 가니까요, 시간이. 네. 근데 이런 거를 미리 좀 알고 계셔야지만,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이렇게 내용들로 이렇게 귀결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가시고요. 하나하나 알려줄 때마다 고객들이 아마 감사할 겁니다.